면역력이 떨어지면 잔병치레, 특히 감기를 달고 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던데 특히나 아이들은 뭐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고 좀 오래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종 원장님,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흙도 집어먹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미지를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옛날 세대 같긴 한데 놀이터에서 놀다가 네. 옛날에 보면은 아이들의 절반은 콧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한쪽으로. 네네. 콧물을 흘리고 그 콧물을 휘날리면서 막 뛴다거나. 우리 만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네. 그게 일종의 감기가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어. 감기가 걸려있는데 그 친구가 아주 활발한 상태예요. 네. 감기는 걸렸지만 컨디션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열심히 뛰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낫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이제 그 얘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감기라고 하는 거는 바깥의 기운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밖의 기운이 몸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감기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 감기가 밖의 기운이 몸에 들어오면서 밖의 기운과 내가 소통하는 게 감기인 거죠. 그래서 외부의 위험 요소들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내 몸의 반응이 바로 감기의 증상인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소화의 파트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통 태어나서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에 6개월,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에 1년 정도가 선천 면역이 유지가 돼요. 그때는 면역이 강하기 때문에 감기가 잘 오지 않고요. 네. 이제 선천 면역이 엄마로부터 온 면역이 없어지게 되면 후천 면역이 생겨서 커지게 돼요. 네. 후천 면역이 어떻게 생기냐면 감기에 걸려서 이겨내면서 후천 면역이 커지기 시작해요. 어. 그래서 후천 면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감기에 걸리지 않고 네. 후천 면역이 작으면 작을수록 감기에 잘 걸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감기의 이제 주 증상을 말씀드리면 기침, 콧물, 발열이잖아요. 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증상들이 사실은 기침은 내 어떤 호흡기의 압력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감기의 바이러스를 밖으로 내뿜는 거고 네. 콧물은 물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밖으로 내뿜는 거고 열은 신체 활동을 올려서 바이러스를 쫓는 내 몸에 지키려고 하는 방어 행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어 행동들이 사실은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들이에요. 근데 이 반응들이 내 몸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이제 우리가 감기 약도 먹고 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에 입학한 이후로 아직 감기약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감기약을 안 먹으니까 감기 걸리면 호되게 걸리더라고요.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네. 감기약을 안 먹으니까 점점 후천면이 강해져요. 어. 그리고 마지막에 감기가 언제 걸리는지 모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 몸에서 이 정상적인 반응들을 끝까지 수행을 하면 내 몸이 더 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 얘기처럼 콧물을 휘날리며 뛰는 친구들이 네. 자기가 콧물을 흘렸지만 그거를 다 콧물을 흘림으로써 감기에 대한 저항력이 후천적으로 강해진다. 그게 바로 감기의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감기 그렇게 감기를 이겨내면서 사람의 성장을 하는 게 참 이게 오묘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콧물을 휘날리며 어린 시절 뛰놀았던 원장님의 모습과 함께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이게 사진이 그렇죠. 있었으면 더 이해가 쉬웠을 것 네. 같은데. 아, 우리가 뭐 예전에 네. 봤던 그 검정 고무신이나 이런 그 애니메이션 보면 네. 네, 그렇게 콧물을 달고 뛰고 이런 장면이 이게 다 있었거든요. 현실 반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콧물이나 뭐 기침 이런 것들이 반드시 뭐 너무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라 네. 아이가 그 몸에서 어떤 방어벽이 가동되고 있다. 그렇죠. 네, 이런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좀 현명하게 그냥 아이의 몸이 알아서 좀 네. 이겨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사실 걱정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네. 아이가 이제 열이 나거나 이러면 바로 해열제부터 먹이는 그렇죠. 경우가 많이 네. 있잖아요. 자, 이런 해열제 같은 것을 좀 먹일 때도 많이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네. 원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질문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제 약을 먹일 것이냐 아. 이 얘기거든요. 예. 네. 시기. 그러니까 예컨대 기침, 콧물, 발열 세 가지 증상 중에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발열 증상이 가장 격렬해요. 그래서 발열 증상이 네. 조금 더 빠르게 약을 투여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일단 기준은 뭐냐면 기침, 콧물, 발열 증상이 생겨서 아이가 힘이 떨어진다는 걸 느낄 때는 약이 투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기침하고 콧물은 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거고 발열은 그 다음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강제로 열을 끌어올려주는 거죠. 음. 근데 보통은 이제 38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미열의 기준을. 네. 근데 38도라도 힘들어하지 않는 애들이 있고 38도가 되기 전부터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면역력 자체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감기를 많이 이겨본 친구들은 잘 버티고 감기를 이겨보지 못하면 바로바로 이게 감기가 오고 하거든요. 네. 저희 아들도
중이염을 감기 걸린 지 이틀 만에 온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제가 원래 감기약 뭐인 거 아니냐 예전부터 그런 말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일단 중이염이 와서 열이 올라가니까 해열제 투여했습니다. 아. 아이가 힘들어하니까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의학적 조치를 통해서 이제 면역력을 길러주면서 그런 일 없게끔 예방을 하면 이게 아이의 건강에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무조건 뭐 해열제부터 먹이고 본다 이런 게 네. 아니라 아이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를 보다가 이제 어떤 타이밍 같은 걸 보고 이제 해열제 같은 걸 좀 나눠주는 게 좋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